오늘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프리카로 오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시카고 컵스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일단 시카고 컵스의 선발이 웨스네스키. 이 친구는 불펜다운 혹은 좀 이제 불펜데이에서 긴 이닝을 먹어주는 한 최대 4이닝 정도도 가능하고 한 멀티이닝이 가능한 그런 불펜다운인데, 일단 오늘 시카고 컵스가 선발 빵꾸가 났는지 지금 불펜다운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올 시즌에는 뭐 3경기 동안 10이닝, 그러니까 적당히 긴 이닝 던졌다. 나올 때마다 지금 한 4이닝, 2이닝, 뭐 4이닝 이렇게 던졌는데 아직까지는 1자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0.87로 괜찮긴 한데, 뭐 작년에도 4.63이었었고 재작년에도 재작년 이제 말미쯤에 6경기 동안 33이닝이니까 어느 정도 좀 선발로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선발 테스트를 받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적은 이닝 던지면서 수확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 조 로스. 제가 이제 한 3년가량 부상으로 좀 쉬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한 5경기 뛰었나? 2이닝도 그렇고, 그냥 방어를 5.40이거든요. 5경기 동안 25이닝, 5.40 뭐 이런 식이고, 볼넷도 25이닝 중에 12번이면 적지도 않고, 안타도 25이닝에 30개면은 꽤나 많이 맞은 거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미러키가 올 시즌에 선발 빵꾸도 많이 나 만큼 조 로스까지 올려서 쓰고 있는데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상태가.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이게 미러키 빠다도 일단 바닥은 찍고, 요즘엔 좀 올라왔어요. 바닥 찍고 최근 2경기 동안 2자릿수 안타 쳐주고, 반면에 시카고 컵스는 최근에 6경기 동안 1자릿수 안타에 그치면서 빠따의 침체가 살짝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러키는 이렇게 빠따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고, 미러키는 이런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는 OPS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7.5 기준으로 한번 오바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미러키가 웨스네스키를 털어야 된다. 시카고 컵스가 요즘에 빠따가 좋진 않지만은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조 로스 상대로 중요할 때만 좀 쳐준다면 저는 7.5 정도는,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기준점이 낮은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놀라랑 힉스가 나오는데 올 시즌에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놀라도 3점대 초반 방울, 힉스도 지금 1.5구로 선발로 전환하고 나서는 일단은 볼넷을 잘 안 주면서, 원래 이 친구의 가장 큰 약점은 구위는 폭발적인데 제구가 안 된다는 거였는데, 선발로 옮기고 이런 구속도 조금 낮추면서 제구가 조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하고 있고, 에런 놀라도 사실 작년에 너무 부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포스트 시즌 그리고 시즌 말미쯤에 잘하면서 재계약도 체결하고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동안 무려 8이닝 먹어주면서 8이닝 2실점, 8이닝 3실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런 놀라가 올 시즌 첫 경기 때 애틀랜타한테 4.1이닝 실실점으로 올 시즌 출발이 조금 안 좋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5.2이닝 5실점, 6이닝 2실점, 7.1이닝 1실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근 2경기 8이닝가량 먹어주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 있어요. 특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올 시즌에는 좀 이제 출발점에 볼넷이 많기는 한데, 원래 에런 놀라는 제구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사실 언더도 내다보고 싶긴 한데, 근데 언더를 가자니 이게 불펜 타임도 조금 걱정도 되고, 필라델피아 요즘 빠따가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건 있어요. 조던 힉스가 필라델피아 애들 상대로는 24타석 동안 피안타율 1할, 상당히 좋은 편이긴 했습니다. 물론 표본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필라델피아 애들을 잘 상대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사실 뭐 언더도 나쁘진 않고, 필라델피아의 저는 사이드로 보고는 있는데, 글쎄 언더는 나는 진짜 좀 그 불펜이 걱정이긴 해. 직전 경기도 1점 차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알바라도 올리고 소토 같은 애도 올리고, 지금 방어를 다 집착난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 올려가지고 괜시리 막 위기를 맞이 한단 말이야. 이게 뭐 양팀 다 불펜상으로는 어제 샌프란시스코는 경기를 했고 필라델피아는 안 했기 때문에 불펜 상황도 필라델피아가 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발은 그냥 또이또이 보여준 거는 놀라가 더 많다 보니까 여태 힉스는 올 시즌 한 번 잘하는 거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 보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뭐 언더 보실 분들은 언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언더까지는 썩 추천은 안 드리고 있긴 합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콜로라도 경기, 양팀 선발들이 좀 애매합니다. 마틴 페레즈랑 칼 콴트리를 붙는데, 콴트리는 한창 잘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 때 멕시코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휴스턴한테 5이닝 6실점으로 피홈런도 2방 맞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뭐 저는 여러 차례 콴트리는 작년에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되게 부진하다가 시즌 막바지쯤에
콜로라도도 옮기고 나서부터는 콜로라도에서 참 잘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멕시코 시리즈에서도 퀀테리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처맞았습니다. 저는 좀 익스큐즈를 해주려고 해요. 그냥 여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왔고 더구나 오늘 경기장이 PNC 파크 쿠어스도 아니고 저는 일단 퀀트릴이 작년 말미 그리고 올 시즌 초반 기세를 좀 이어나갈 거라고 본다. 그런 생각 좀 하고 있고 마틴 페레즈도 괜찮아요. 저번에 한번 8이닝 2실점한 적도 있었고 작년에 이제 텍사스에서 선발이나 불펜 같은 거 오가다가 후반기쯤에는 불펜으로 많이 뛰었는데 피츠버그의 중지를 틀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선발 한 자리 꿰차고 있거든요. 방어율도 2.86으로 괜찮고 양 선수 모두 다 상대팀을 이렇게 그 9위로 윽박지르거나 그런 투수들 아니에요. 좀 뭐랄까 약한 9위 때문에 상대를 맞춰 잡는 유형들 그런 성격인데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언더 보는 거는 일단 선발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에 좀 나름대로 결은 보여준 투수들이다.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 같고 빠따를 봤을 때는 나는 피츠버그가 지금 좀 심각해 보이거든. 최근에 빠따가 하락세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한 투수 상대로 우한 투수 상대로 홈 밤경기 때 이럴 때도 OPS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요즘에 양팀 다 빠따가 사실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요. 각각 4연패, 5연패 이렇게 받고 있어갖고 둘 다 사실 빠따는 뭐 칭찬할 부분이 없는데 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한번 콜로라도 쪽도 괜찮지 않나. 콜로라도에 한번 프렌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보고요. 언더 쪽으로 바라볼게요. 이게 언더 게임으로 가면은 콜로라도가 한번 해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저는 콜로라도 쪽에다가 한번 언더 이렇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또 이게 8.5 기준으로는 양팀 다 피츠버그는 9번이 언더였는데 콜로라도는 7번이 오버였다 이런 것들도 있어갖고 사실 깨름직하죠 이 경기는요. 그리고 워싱턴 대 토론토 경기 코빈이랑 키쿠치인데 일단 코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털렸어요. 방어는 6.82로 아주 안 좋은데 한 번씩 막 다저스한테 5.1이닝 무실점으로 맞고 이런단 말이야.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 왜냐면 지금 토론토의 빠따가 개차반이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의 빠따로 워싱턴의 코빈을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 그래도 토론토가 OPS 상으로는 좌안투 상대로 원정 뭐 이런 경우에는 평소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발 차이는 일단 키쿠치가 확실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다저스한테 6이닝 4실점으로 조금 얻어맞긴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피홈런이 상당히 좋아졌고 제구도 좋아졌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키쿠치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다. 올 시즌에는 상당히 좋은 출발이고 저는 토론토 쪽 보는 거 괜찮아 보여요. 저는 언더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팀 다 9.5라는 꽤나 높은 기준점을 받았고 9.5 기준은 워싱턴이 7번 언더, 토론토가 8번 언더였었거든요. 이제 한 3일 전쯤 4월 30일 날 켄자한테 6대5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6득점을 했을 때 그게 거의 한 19경기 만에 5득점 이상을 기록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2경기 동안 켄자한테 4안타로 1득점씩 이렇게 2번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토의 빠따는 여전히 못 믿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언더가 날라면은 코빈이 안 털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애매해. 저는 선발은 확실히 키쿠치가 낫다고 보고 빠따는 둘 다 애매한데 워싱턴도 한창 잘 치다가 최근에 3경기 동안 3안타, 5안타, 4안타 홈런도 적고 이런 편이어서 저는 언더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토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템파베이 대 뉴욕 매치 경기 에런 시발레랑 퀸타나가 붙는데요. 퀸타나가 작년에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되게 잘해주다가 템파베이로 둥지를 틀고 나서부터는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올 시즌도 초반 기세가 좀 안 좋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도 꾸준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2경기 동안 4.2이닝 5실점, 4.1이닝 6실점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또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볼넷을 적게 준다는 건데 저번에 양키스한테는 4.2이닝 동안 볼넷 5개 주기도 하고 다소간에 시발레는 흔들리는 편이다. 그리고 퀸타나도 샘프한테 5이닝 5실점 하면서 올 시즌 출발 또 좋구나 이랬는데 한번 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를 또 8이닝 2실점으로 아주 제압하는 피칭 이런 것들 해주면서 그냥 선발 분위기는 퀸타나가 나은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양팀 빠따도 보면은 둘 다 썩 좋지는 않은데 매치가 확 불타올랐다가 조금 처졌고 템파베이는 전혀 작년의 기세를 못 보여주고 있죠. 작년 이맘때는 제가 템파베이가 리그 전체 OPS 1등 그리고 마운드도 1등이라고 했는데 올 시즌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템파베이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바닥을 긴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이거는 매치의 역배까지도 보고 있는 경기이기는 해요. 일단 뭐 그거보다 안정적인 선택이라면은 매치의 프렌 같은 것도 볼만하고 저는 최대 매치의 일반승까지도 보는데 그런 것들이랑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언더 보는 거는 일단 퀸타나는 잘 막아줄 것 같은데
매치도 빠따가 조금 이제 떨어질 만큼 시발레가 평소의 모습, 작년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준다면은 저는 언더도 한번 계산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 되게 애매한 경기예요. 이게 마커스 스트로먼이랑 리즈 올슨. 스트로먼이 이게 좀 잘해주다가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올 시즌의 첫 두 경기 동안 6이닝 3실점 무자책, 그 다음에 토론토한테도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4경기를 5이닝 4실점, 5.1이닝 2실점, 5.1이닝 3실점, 4이닝 4실점 거하게 털린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닝도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실점도 꽤 많아요. 그리고 볼넷도 지금 최근 4경기 동안에는 12개씩이나 이렇게 주고 있어가지고 이닝도 못 먹는데 볼넷도 많이 주고 최근 4경기는 피홈런도 매번 맞고 있고 원래 이 친구가 스트로먼이 땅볼 투수라 가지고 피홈런 같은 게 좀 적은 편인데 지금 페이스가 안 좋은 편인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디트로이트에 빠따가 좀 하위권이다 이런 건 있지만은 디트로이트 역시 최근에는 이거 제가 일주일 정도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최근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디트로이트에 빠따도 상승세에 속한다 이런 것도 있고 리즈 올슨도 한 번씩 뭐 4.1이닝 6실점 5이닝 4실점 이렇게 하지만은 직전 경기 또 켄자한테는 7이닝 먹어주면서 1실점밖에 안 하고 그냥 좀 내다보기가 힘들어 선발 투수는. 이제 좀 스트로먼이 최근에는 꾸준하게 많은 실점을 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해가지고 양팀 다 이렇게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빠따도 평소보다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8.5에도 한번 오바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사실 이게 이런 경기들 8.5 오바 보기가 쉽지가 않아. 두 팀 다 그 불펜 구간 가면은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기도 하고 오버보이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러자니 난 디트 프렌 보는 것도 땡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를 가든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라 생각을 하고 이 경기가 오바가 날라면은 양키스가 최근에 4경기 동안 볼티모어 시리즈에서 7안타, 5안타, 4안타, 6안타밖에 못 쳤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반전은 해줘야 될 것 같다. 홈으로 돌아오니만큼. 그런 부분에 한번 기대 좀 해보도록 하고요. 뭐를 가도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 보고 있긴 한데 뭐를 가도 어려워요. 다음 이제 클리블랜드 대 천사 경기. 클리블랜드는 테너 바이비가 나오고 호세 소리아노 이렇게 붙습니다. 지금 근데 그 바이비는요 저번에 한번 화상한테 4.1이닝 5실점 이렇게 털리고 그래도 지금 작년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방울 3.45. 제가 작년에 그냥 이런 얘기들 맨날 하는데 클리블랜드 신진 선발 3인방 테너 바이비, 개빈 윌리엄스, 로건 알렌 이렇게 3명의 선발 투수들이 다 루키였는데 전부 다 3점대 혹은 테너바비는 2점대까지 기록을 했었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테너바비는 딱 작년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 한 번씩 털린 적이 있긴 하나 직전 경기도 애틀랜타를 7이닝 무실점으로 묶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세 소리아노는 올 시즌에 원래는 이제 불펜 자원이었다가 올 시즌에 이렇게 좀 선발로 많이 뛰는데 가지고 있는 구위는 좋아. 구위는 좋은데 볼넷도 꽤 많은 편이고 지금 22이닝 동안 볼넷 14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진 숫자도 생각보다는 적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클리블랜드의 일반승 정도 보도록 할게요. 그냥 경기 길게 가면은 클리블랜드가 천사 불펜보다는 훨씬 더 낫고 뭐 천사가 뭐 직전 경기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불펜도 다 휴식을 취해갖고 전부 다 가동 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불펜 타임도 클리블랜드가 우세고 빠따도 클리블랜드가 지금 천사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발도 테너바이비가 보여준 게 더 많다. 이런 식이어갖고 저는 한번 클리블랜드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배당이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근데 마해는 좀 쫄려요. 클리블랜드가 원래부터 좀 득점 같은 것들이 많은 팀이 아니기도 하고 마해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일반 선수 정도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천사가 그래도 최근에 빠따가 좀 살아났거든요. 최근 5경기 타율이 2.72 나쁘지가 않아. 5경기 동안 홈런도 7방 치고 있고 이거는 천사의 빠따가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켄자 대 텍사스 경기 브래디 싱어나 로렌젠인데 브래디 싱어는 좀 오락가락해요. 한창 잘하다가 그래서 한창 초반부터 잘하길래 재작년 모습 나오나 그때는 켄자 에이스였으니까. 근데 또 한번 토론토한테 6이닝 5실점 제가 아까 토론토가 거의 한 19경기 만에 한번 5득점 이상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날 싱어가 혼자 5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좀 털릴 때는 털리는구나. 그리고 볼넷도 적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일단은 좀 걸리기는 해요. 싱어가 직전 경기 때 5이닝 실점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여전히 볼넷도 좀 많은 편이었었고 그리고 로렌젠 작년에 디트로이트에서 전반기 막바지쯤에 엄청 좋은 활약해주고 필라델피아에 중지를 트고 나서부터는 노히트 노런도 기록하고 그러다가 후반기 막바지 때는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출발을 조금 늦게 했어요. 4월 16일부터 나와가지고 5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5실점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안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로렌젠이 통산 캔자스시티 상대를 좀 잘했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81타수 동안 피안타율이 1할 7푼 3리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지표죠. 로렌젠이 올 시즌 오락가락하긴 하나 여태 꾸준하게 그래도 뭐 아주 안 좋은 모습 보여준 적 별로 없었고, 네, 캔자시티 애들한테 강하다는 점. 그래갖고 저는 8.5 기준 정도는 언더는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최근에 빠따기 되는 좀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 텍사스가 지금 나다니엘 로우나 조시 영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부상으로 빠져 있으면서 빠따도 좀 기대 이하죠. 그래서 켄자가 내일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반경기 때는 OPS가 상승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통상 로렌젠한테는 좀 맥을 못 춘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휴스턴 대 시애틀 경기, 일단 로네 블랑코나 조지 커비나 올 시즌에 나쁘지 않습니다. 조지 커비는 근데 그 4월 4일날 3.2이닝 8실점, 그리고 그 다음 등판 때도 4이닝 5실점으로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어율이 총 4.18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 근데 그 이후에 또 회복세도 있습니다. 여전히 볼넷은 안 주고 있고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잘해준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조지 커비는 휴스턴 상대로는 맨날 잘했어요. 2022년부터 휴스턴 상대로 4경기 동안 23.2이닝 1.14 매우 상대를 잘했다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대 휴스턴 전적도 휴스턴 빠따들한테 58이닝에 218 상대도 괜찮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지 커비의 요즘 최근 좀 호전된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일단 많은 실점은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로네 블랑코도 지금 휴스턴이 워낙에 좀 선발진들이 많이 좀 빵꾸가 나 있다 보니까 선발로 계속 로테를 돌고 있는데 이닝도 괜찮게 먹고 있어요. 9이닝 무실점 한 적도 있었고, 노히트 노런 시작으로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5.2이닝 2실점 대부분의 경기들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방어율도 1.65에 32.2이닝 동안 피홈런도 2방밖에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언더 보는 거 괜찮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양 선수 모두 최근 분위기도 괜찮고, 좀 이제 커비가 한 번씩 크게 털렸던 것들, 그런 것들도 상대전적으로 무마해주는 감이 있다. 뭐 내일 시애틀이 이렇게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 OPS가 상승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애틀이 8.5를 기준으로 잡아도 최근 경기들 동안 언더가 9번이나 되거든요. 이거는 7.5로 잡아도 똑같아. 만약에 오늘 시애틀이 이 경기가 또 언더가 뜨면은 최근 10경기가 전부 다 언더인 셈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 그 몇 번 얘기했는데, 시애틀이 그 최근 18경기 기준으로 잡아도 구단 역사상 가장 낮은 그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2017년에 클리블랜드 이후로 18경기 구간으로 잡아도 가장 낮은 방어율. 제가 저번에도 이거 15경기 구간에도 그렇다고 했는데 똑같이 기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의 시애틀은 그야말로 마운드가 매우 단단한 상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언더에다가 시애틀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타임으로 가면은 시애틀이 더 나은 부분도 있고요. 선발 단계에서도 커비가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화이트삭스. 세인트루이스는 참 믿을만한 선발 소니 그레이가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브래드 켈러는 좀 땜빵용 선발이라고 봐야죠. 옛날에 이제 캔자스시티에서 뛸 때는 선발도 몇 번 나왔는데 별로 못했었고, 이제는 화싹에서는 거의 불펜으로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올 시즌에 딱 한 경기 1.2이닝 무실점 한 번 했던 경기가 있긴 한데, 일단은 지표도 많이 모자라고 믿을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브래드 켈러가. 그리고 소니 그레이 지금 이제 1.16으로 매우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한 2경기 정도 빠져가지고 로테이션을 2번 정도 벌려가지고 좀 이닝도 모자라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세인트루이스의 지금 에이스죠. 워낙에 이제 좀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너무 잘했으니까. 작년에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2등이었었고 세인트루이스로 지금 옮기고 나서도 방어를 1.16 굉장히 좋은 활약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팀 다 아시다시피 빠따는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나마 요즘 화싹이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 나름대로 조금 쳐주면서 빠따는 조금 상승세이긴 했는데, 근데 소니 그레이가 제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두 선수 모두 다. 특히 이제 소니 그레이 쪽을 봐야죠. 왜냐면 브래드 켈러는 상대를 얼마 안 해가지고. 소니 그레이가 화이트삭스 애들한테 120타석가량 상대를 해가지고 피안타율 2할 2푼 7리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켈러도 뭐 35타석 동안 226이라고 하고 7.5도 일단 언더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선발의 우세 같은 것들, 왜냐면 이게 브래드 켈러가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좀 맞기 시작하면은 사실 언더도 금방 또 빠그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인트루이스 쪽을 좀 좋게 보고요. 그리고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예상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그레이 믿고 가는 거죠. 그냥 양팀 따라서 올 시즌 OPS는 28등 30등 이렇게나 안 좋은 상태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컨디션 OPS도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클랜드 대 마이애미 경기. 오클랜드는 에이스인 JP 시어스가 나오고, 마이애미도 좌한 투수 기대를 모았던 웨더스가 뛰는데,
이게 양 선수 모두 다 직전 등판 때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시어스는 6.1이닝 7실점, 웨더스는 4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두 선수 모두 다 올 시즌에 그렇게 엄청 빵꾸난 적이 없었는데 직전 경기는 좀 못 믿어왔다. 그런 것들은 관찰이 돼요. 근데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오클랜드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보면은 OPS가 상승세에 속하는데 마이애미는 여전히 지금 리그 29등 빠따고 최근 3연승을 기록을 했음에도 빠따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다. 그리고 좌한투수 상대로 원정 반경기를 하게 되면 OPS가 리그 꼴찌입니다. 350밖에 안 돼요. 그야말로 아주 안 좋다는 거고, 반대로 오클랜드는 표본은 부족하지만은 좌한투수 상대로 홈에서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선발도 보여준 거는 시어스가 조금 더 많고, 제가 웨더스도 가지고 있는 공들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워낙에 부상도 길었었고 여태 좀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뭐 웨더스가 올 시즌에 조금 보여주나 했는데 최근에 좀 털리는 모습들도 보여줘왔고, 그래갖고 양 선수 모두 다 직전 경기에 각각 볼티모어랑 워싱턴한테 얻어맞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기는 한데요. 저는 일단 오클랜드 쪽 보고, 왜냐면 오클랜드도 빠따가 워낙 안 좋잖아.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렇게 컨디션 오피스도 되게 안 좋게 지키기도 하고, 양팀 모두 다 최근에 불펜이 좀 상승세입니다. 마이애미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쳐져 있었고, 오클랜드는 작년에 리그 꼴찌 불펜이었는데 전체 2등으로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저는 한번 오클랜드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최대 한번 마헨 냄새도 맡아보고 싶은데 그건 뭐 빠따 차이도 있고, 사실 홈마인은 어렵고, 특히나 또 이 팀이 또 오클랜드의 마헨을 본다? 사실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클랜드의 일반상 배당도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최대 마인까지 보고 있다, 이 정도만 바라봐 주시고, 저는 오클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예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대 샌디에이고, 일단은 시즌은 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작년에는 좀 운도 안 따랐고 바비비 전체 1등이라고 그랬었고, 이제 수비 지원도 되게 못 받았었죠. 화싹이 수비가 너무 안 좋았는데 샌디에이고는 그래도 상위권 수비를 갖추고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골든글러브 김하성 선수도 뛰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즈가 초반에 2.78, 기대를 모으던 시절로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 경기 때 필라한테 6이닝 5실점으로 한번 좀 쳐맞긴 했지만은 그래도 확연히 예년보단 낫다, 이런 것도 얘기할만 하고, 이게 슬레이드 세코니도 생각보다 그렇게, 일단 듣보잡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어떤 내용을 보이는 투수인지, 왜냐면 잘 모르는 투수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구사하는 구종은 포심이나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리고 뭐 커브 살짝 이렇게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한 94마일가량이 나옵니다, 포심은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괜찮고, 올 시즌에 포심이 뭐 얼마 안 하긴 했지만은 포심 피해 안타율이 1할 1푼 8리, 슬라이더가 1할 1푼 1리, 두 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일단 이 선수의 공을 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편입니다. 이런 평가들 자체는 지금 되게 좋게 찍히고는 있어요. 작년에도 얘가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듣보잡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꽤나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삼진도 잘 잡고, 작년에 애리조나가 월드시리즈 진출을 할 때 불펜으로도 꽤 쏠쏠했던 친구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만만한 투수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은 시즌은 믿을만 하고, 세코니 역시 샌디에고가 그렇게 쉽게 공략할 만한 투수는 아니다, 이런 예상도 해보면서 저는 언더 쪽으로 결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대 애틀랜타 경기, 자 요즘에 제가 여러 차례 애틀랜타 해봤다가 너무 기대 이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 6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고 점수가 계속 언더입니다. 애틀랜타가 지금 9.5 기준으로는 9번이 언더였다, 이런 것들 보이죠. 애틀랜타가 만약 오늘 경기도 언더가 난다? 그러면 최근 10경기가 전부 언더인 셈이거든요. 그 정도로 애틀랜타에 빠따가 전혀 작년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만 하고,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도 809에서 766까지 아주 빠따가 지금 떨어지면서 다저스한테 전체 OPS 1등 자리도 내줬어요. 더구나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한다? 더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컨디션 OPS 상으로도 양팀이 좀 언더 쪽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다. 더구나 다저스는 최근 들어서는 이 불펜까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러 요소들이 언더 쪽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승패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모튼이요, 다저스 애들한테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찰리 모튼이 통산 182타석이나 다저스 애들을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 272로 뭐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긴 해요. 개빈 스톤도 19경기 동안 3호7, 물론 표본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굉장히 얻어맞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찰리 모튼이 근데 보면은 다저스의 중심 타자들한테 좀 약합니다. 뭐 피안타율 뭐 276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무키 베츠한테 39타석에 13피안타 333이고, 또 중심타자
프레디 프리먼한테 20타수 10안타로 그냥 아주 천적이었어, 천적. 프레디 프리먼이 모튼 잡는 귀신이다. 통산 홈런도 3방이나 쳤고 타율도 5할이나 치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 타자들한테 약하다는 소리죠. 뭐 오타니 같은 애들은 7타수 1안타로 잘 상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빠따 차이도 있고 모튼이 잘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일단은 다저스 쪽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스톤에 개빈 스톤 리스크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긴 한데, 다저스는 최근에 빠따가 상승세인데 모튼한테도 강한 친구들이 덜어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개빈 스톤은 일단 애틀랜타 때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애틀랜타가 너무 못 쳐 요즘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다저스 쪽으로 한번 우세하게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배당 같은 거 생각을 하면은 다저스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양팀 분위기가 차이가 크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면서 저는 다저스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펜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전날에 그 경기를 많이 안 치렀잖아요, 팀들이. 총 이제 30개 팀 가운데 12개 팀들만 이렇게 좀 대결을 했다 보니까 불펜은 별로 얘기할 게 별로 없더라고. 자,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그리고 댈러스 대 클리퍼스. 지금 1라운드가 대부분이 많이 끝났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경기들이니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클리블랜드가 지금 3대2로 시리즈를 앞서가고 있는데, 올랜도가 얘는 지금 뚜렷하죠. 각각의 홈에서는 굉장히 홈팀들이 다 이겼다. 올랜도가 홈에서 2승, 클리블랜드도 홈에서 3승인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올랜도가, 저는 이 웬델 카터 주니어를 중용하면서 첫 2경기 때 클리블랜드한테 무기력하게 깨졌던 그런 것들을 잘 만회를 해줬다. 그리고 직전 경기도 한 점 차로 겨우 클리블랜드가 이겼거든요. 그만큼 올랜도가 클리블랜드 원정 가가지고 무기력하게 깨지던 모습은 안 보여줬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네, 직전 경기 박스 스코어를 준비를 했는데 여전히 78개의 야투 시도, 클리블랜드는 88개. 이날은 올랜도의 턴오버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좀 3, 4쿼터쯤에 턴오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올랜도가 클리블랜드한테 역전도 하고 막 하면서 이 경기 한번 잡을 만도 했는데 좀 턴오버가 많았던 게 아쉽습니다. 이날은 특히 벤케로가 엄청 핫핸드였는데 다른 친구들이 못 받쳐줬어요. 야투가 11개 중에 3개 바그너, 석스 14개 중에 5개 뭐 이랬었고, 그나마 벤치 포인트가 많긴 했는데 클리블랜드는 대신 도노반 미첼도 잘했고, 물론 뭐 야투율은 별로긴 했어도 모블리가 제럴 안에 빈자리를 잘 채워줬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확실히 1, 2차전을 클리블랜드가 올랜도로 쉽게 사냥을 했는데, 이 올랜도가 그 이제 좀 웬델 카터 주니어의 박스아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살리면서 확실히 올랜도가 더 좋은 게임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경기는 나는 야투율 차이 때문에 좀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워낙에 이제 벤테로를 너무 못 받쳐줬다, 그런 것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홈으로 돌아온 올랜도는 원정일 때보다 거의 한 11점가량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양팀 제가 여기 밑에를 전부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제는 좀 표본이 찼기 때문에 양팀 다 보면은 수비가 상위권에 속하고 득점은 하위권입니다. 이게 16등이 꼴찌예요, 이제는. 공격은 양팀 다 하위권, 수비는 상위권이다, 이래갖고 사실 언더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내일은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클리블랜드가 또 올랜도 원정 가가지고 저번처럼 지난 2경기처럼 80점대에 묶이고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최소 그거는 너무 야투가 안 터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올랜도의 수비에 좀 잠식당한 느낌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올랜도 쪽에다가 오바 보겠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나는 오바는 그렇게 안 땡겨. 이게 그냥 올랜도가 홈에서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좀 분위기를 살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바를 택한 건데, 아주 뭐 별로다 이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둘 중에 올랜도 이제 마헨이랑 오바 중에 뭐를 좋게 보겠냐 이러면은 저는 마헨 쪽을 좀 더 좋게 볼게요. 댈러스 대 클리퍼스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게 클리퍼스가 댈러스 상대로 지금 2번을 따냈던 거는 전부 야투가 또라이급으로 터졌었다. 1차전 때도 전반전에 야투가 엄청나게 터지고 댈러스도 못해가지고 댈러스가 30점에 그쳤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온 후반전에는 댈러스가 승리를 했다고 했었고, 2, 3차전 댈러스가 모두 가져갔고, 4차전 클리퍼스가 이기긴 했지만은 3점이 60% 터지면은요 질 수가 없죠. 그래갖고 클리퍼스가 또 한번 3점이 기가 막히게 터져야 되는데, 댈러스가 홈이기도 하고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전히 그냥 딱 그냥 뭐랄까 정상적으로 경기가 흘러간다면은 댈러스가 훨씬 더 나은 팀인 게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클리퍼스 역시 지금 플레이오프 전체 1위 수준의 3점슛 이런 감을 보여주고 있다. 카와이도 없는데, 카와이는 아마 아웃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클리퍼스가 또 3점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힘들거든요. 아니 3점씩 60% 찍는 게 이게 시즌에도 한 경기 나올까 말까 그런 정도 확률인데, 그게 플레이오프에서 터진 거고, 저는 정상적으로 흐르면 댈러스가 가져갈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댈러스가 그 4차전도요 클리퍼스의 3점 슛이
60%로 터졌는데 그 경기를 제가 역전까지 쳤다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댈러스의 저력도 눈에 띄고 클리퍼스가 반대로 가면은 클리퍼스는 그런 모습 못 보여줍니다. 직전 경기도 그래서 댈러스가 30점 차로 무난하게 승리하기도 했었고 클리퍼스 홈에서. 근데 언더오버는 직전 경기도 댈러스가 123점이나 꽂은 만큼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올 시즌 좀 흐름을 보면은 양팀 다 템포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특히 후반기쯤에는 댈러스가 수비의 힘도 많이 좀 보였던 만큼 솔직히 말해서 언더는 안간힘만 못하고요. 저는 그냥 댈러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